엉성한 미술관, 전혀 예술적인 엉성한 미술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관 전시와 교육 담당들의 토크를 통해 전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네, 전시장 곳곳을 살펴보면서 후일담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화면에는 저희 사전 프로그램 내용이 담긴 웹페이지와 전시 전경이 펼쳐지네요. 왼쪽 화면에 나오는 것이 사전 웹페이지 기록이죠. 네, 맞아요. 2019년부터 미술관에 계시는 직원분들, 예술가, 교육자, 관객, 도스트분들이 미술관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나누면서 그 괴리감, 입장에서 오는 괴리감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가려는 입장에서 전시가 만들어졌어요. 각자의 입장에서 사고 과정을 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유할까 하다가 송예환 디자이너의 제안으로 웹페이지에 가상의 집, 빌리지를 임시로 지어보자 해서 만들었고 각 구성원별로 방을 만들고 문을 열면은 그 구성원들의 대화 기록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시의 의미를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또 궁금을 합니다. 저로서는 평소에 미술관 교육을 담당하면서 참여자들의 행위나 발언에 대해서 미술관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또 이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관객과 만나는 미술관의 사람들도 중요해서 이렇게 방별로 이분들의 생각들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해서 블로그 같은 거나 뭐 후기 같은 걸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주변의 사물과 흔적을 통해서 나와 미술관을 알아가는 곳이다. 이런 후기를, 전시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또 뭐 미술관의 저의 배움이 뭔지, 또 미술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과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런 의견을 모으고 서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실제로 미술관 안에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공간으로 구현하게끔 만든 거죠. 네, 전시 같은 경우 이제 관객과 잘 보이지 않는 미술관의 구성원, 또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를 중심에 두고 전시와 프로그램이 융합이 돼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술관의 다양한 요소들 중에 전시 환경, 작품, 사물, 사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관계 그리고 공공의 의미 같은 것들을 탐색하면서 미술관을 같이 구성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실제로 공간을 재구성하기도 했어요. 기억나는 의견이 있나요? 네. 그 미술관과 관객을 매개하는 입장에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존재는 관객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난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준 작가님도 있었고요. 미술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육 전반이 되게 교육을 떠먹여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예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작업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답을 미술관에서 찾아서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를 넘어서 작가, 직원, 관객 모두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준 분들의 감상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전시에 대해 각자 어떤 전시다 이런 평을 적어주신 것들을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몇 가지 같이 볼까요? 네. 미술관의 일원이지만 미술관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관객을 위한 전시는 어떤 걸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남서울미술관은 숨은 보석 같은 아지트이자 아이와 같이 오고 싶은 곳, 동네를 오가며 일상적으로 미술을 즐길 수 있게 해준 미술관이다. 이 전시는 요약하자면 미술관 공간과 관련해 함께 고민하고 그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였다. 네. 관람하신 분들의 감상평을 살짝 엿봤으니까 이제 전시를 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죠. 이 작품 오늘 밤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제가 보기에 남서울미술관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건축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떠올리면 좀 그렇죠? 네, 남서울미술관은 선뜻 다가오기 힘든 외관을 지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사실 안으로 들어와 밖을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건물이 지켜온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하고 있는 공간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슴에 품고 있는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빛나는 밤하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작가가 아일랜드에서 봤던 밤하늘 풍경이라고 하는데 남서울미술관도 밖에서 보면 좀 위압적이고 고압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 뭔가 힐링할 수 있고 차분한 마음이 돼서 휴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서울미술관 공간의 첫인상처럼 이우성 작가의 작품을 처음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몽둥이를 든 모습이 약간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네. 자세히 작품을 관찰하다 보면 내면의 따스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가 느꼈던 그런 경험을 관람객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공간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남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된 전혀 예술적인 엉성한 미술관 전시는 미술관을 이루는 많은 보이지 않은 사람들, 미술관의 숨은 장소와 미술관이 가진 작품을 다르게 바라보고 미술관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는 프로젝트예요. 네. 함께 미술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소가 되고자 전시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남서울미술관에서는 남서울의 미래, 미술관의 미래, 다음을 위해서 관객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한편으로 약간 비문 같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대기하는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2 전시실은 프로그램이 주로 진행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위한 앉을 자리, 프로그램에 활용될 작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작품은 좋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천장에 지금 매달려 있는데 로아정 작가가 제작한 것으로 영어로 good answer라고 바느질로 적어놨어요.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데요. 또 그 밑에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획일적으로 나눠주던 서울우유가 매달려 있습니다. 요새는 안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꾸깃꾸깃하게 천을 막 이렇게 종이 구기듯이 구겼을까? 또 그리고 거기에 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바느질로 굿앤서라는 말을 적었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대답은 무엇일까? 사회에서 생각하는 좋은 대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뭔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대답만을 요구하는 사회나 학교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스스로의 답을 미술관에서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참여자들의 소리를 이 공간에서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큰 칠판에 사람들의 소리들도 담겨 있고 그 소리를 기반으로 공간이 완성이 됐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관객이 참여하는 팀을 만들어서 퍼블릭 프로그램 중심의 공간으로 남서울미술관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싶고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냐 관객분들과 의견을 나눠봤어요. 그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공간 디자인을 맡은 디자이너에게 권영주 작가에게 그 의견을 공유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만들었는데 보통은 작품을 위해서 미술관 공간을 디자인했다면 이곳은 날것의 재료를 사용해서 관객들에게 그 날것의 에너지를 주고 싶다라는 말을 공간 디자이너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물이나 혹은 공간별로 의미를 다 부여할 것인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또 그렇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의미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었어요. 그리고 또 창가 쪽에 건축 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그 옆에 좌우에 최만린 작가의 작품 5와 박상숙 작가의 입상이 놓여 있어요. 이 두 작품은 어떤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하기 힘든 추상 조각이에요. 저희 미술관의 오래된 소장품 중에 두 작품을 이우성 작가와 함께 골랐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참여자들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구름 같아, 같아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또 참여자들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상상하고 또 마음껏 이야기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이우성 작가의 프로그램 각자의 위치를 기억하며 흩어진 조각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배치를 한 거예요. 또 그 주변으로는 이우성 작가의 천 작업과 첨벙첨벙 바닥에 깔린 자수가 놓인 천들도 보일 텐데요. 각기 다른 형태의 조각들, 소재가 다른 조각들을 배치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과 함께 이우성 작가는 관객도 하나의 조각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뭐 잠실에서 온 조각, 뭐 누구씨, 네, 한남동에서 온 누구, 용인에서 온 누구 조각, 뭐 이런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 관객들이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미술관에 배치되고 미술관을 움직이는 그런 풍경을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 관객분들이 자신의 소장품을 또 가져오고 지역의 물건을 미술관에 배치하면서 미술관과 뭐 사람, 지역 이런 것들을 뒤섞고 미술관을 채워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또 드로잉 수업도 했고요. 투어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라운지, 대기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곳에서는 유아주 작가와 미술관 직원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큐레이터 예술가 미화원, 그리고 전시 안내 스텝 4명의 미술관 직원들의 일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특히 미술관을 구성하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요. 네, 전시 기간 24일 동안 거의 매일매일 업무 외 일지라는 것을 작성을 했고 뭐 질문 같은 것들이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술관에서의 삶이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릴레이로 4명이 하루하루 일상을 뭐 메일로, 뭐 팩스로 주고받고 그 완성본을 서로의 카톡으로 공유하고 이랬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그 각자의 삶이 이제 전시되는 상설전 같은 공간? 네, 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미술관에 입장하면 바로 보이는 작품이에요. 김석 작가의 미메시스 풍경,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1층 복도에 있는데 미술관의 유휴 공간 같은 복도와 전시 공간을 이어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연필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 연필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표현하고 보고 감상하고 또 다시 해석하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미술관 벽에 낙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네,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것처럼 말이죠. 관람객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벽에 적지는 못하지만 네. 자신의 소리와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 무언가를 남긴 이번 전시의 모습과도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떤 관객분이 쓴 후기를 인터넷에서 찾았었는데 이 연필 조각이 벽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글씨를 써놨거든요. 그 글씨를 보면서 또 이 작품을 보면서 인간을 고유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생각하는 행위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게 한다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기억에 나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해설 영상은 도스트가 아니라 김가람 작가의 새로운 작업 해시태그 판타지 영상이죠. 네. 이 작품이자 도슨트의 역할도 하는 이 해시태그 판타지는 요즘 유행하는 부케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미술관 속 나의 부케를 탄생시키는 작업 같았어요. 네, 맞아요. 작가가 새로운 버전의 도슨트를 4개의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시 준비 중에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큐레이터와 다른 스태프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대화를 작가가 나눴고 도슨트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면서 부케 워크숍도 하고 의견을 구하면서 이 작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상의 어떤 인물이 큐레이터로서, 컬렉터로서 혹은 미술관 귀신으로서 작품과 공간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새롭게 작가와 작품과 미술관과 관객을 연결할 거냐 이것에 대한 어떤 답으로서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QR코드 접속을 통해서 이 작가는 관객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의 인물은 관객을 만나서 어쩌면 평소에 관객분들이 물어보기가 조금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묻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 가상 인물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네, 이런 거요? 쑥스러워서 못 물어보고 이랬던 거. 네, 작가가 그런 부분을 조금 의도했고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또 미술관에 방문을 하기 전에도 이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방문하기 전에 미술관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 전시를 위한 남서울미술관 웹사이트를 임시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관객이 전시 관람 성격 테스트를 하고 들어오면 성격에 따라서 이제 부캐가 자기의 스타일대로 설명을 해주고 또 전시 관람 후에도 주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작품들 속에서 작가들의 고민의 흔적이 많이 엿보였었어요. 관람객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많이 엿보였거든요. 작품이라는 아우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렇게 던져놓는 물음이 아니라 네네. 관람객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함께 하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장흥복 작가의 이끼 샹들리에예요. 이 작품은 미술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데 계단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그 공간 사이에 전시 흐름과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샹들리에 조명에 매달려 있는 천, 종이 조각, 크리스탈 이런 것들은 다 작가 작업의 자투리를 재활용한 거거든요. 피스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피스들을 조명을 조립한 뒤에 하나씩 피스들을 연결해서 설치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만을 위해서 전문가분이 오셔서 공중에 부양하듯 떠서 거의 하루 종일 그것들을 설치하고 붙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끼 샹들리에라는 작품은 사실 시각적으로도 또 의미로도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관람객분들이 이제 이 작품의 재료나 그 의미를 전혀 예술적인 엉성한 미술관 전시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조형미 자체를 즐기기도 했어요. 연결해서 해석했다면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여러 구성원들의 그 생각을 이어나가고 이렇게 합해져 나가고 어우러지는 것을 이 공간 속에서 이끼라는 그 단어와 이끼, 이어가다 이끼입니다. 네. 단어와 또 이렇게 조형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 안에서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자체가 좀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죠? 사진 찍는 스팟으로도 많이 이용했었어요. 작가분이 애초에 처음에 작품을 만들 때는 의도치 않았지만 이 공간에서 또 새로운 의미를 작품이 찾게 된 것 같아요. 탄생이 됐네요. 네. 네, 이곳은 기억의 방이라고 불러요. 과거와 연결되는 방인데요. 이 전시와 연결되는 남서울미술관의 교육, 예를 들면 시민 큐레이터라든지 예술가 이런 집박스 같은 관객이 주체적으로 미술관에서 자신의 기획을 실현한다거나 협업하고 또 미술관을 관객이 해석하는 활동을 했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책자들이 막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의도들이라든지 개념들이 이 전시에도 이어져서 펼쳐지는 공간인 거죠. 관객분들은 정승 작가의 부드러운 조각에 앉아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이 정승 작가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이 구입한 소장품이에요. 네. 자세히 보면 자동차 부품 같은 형태를 볼 수도 있고요. 다시 하나씩 이어서 조립하면 하나로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미술관의 과거와 연결되는 기억의 방이라는 이름과 이 작품도 연결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승 작가의 그 랜드스케이핑 머신 이 작업은 자동차 한 대를 차체와 내부의 부품들로 분해한 뒤에 그 중에 일부를 펠트천으로 재현한 작품이에요. 작가는 부품의 크기를 사람이 앉거나 누울 수 있는 크기로 키우거나 축소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차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긴 해요. 백도 있고. 백. 네, 문을 그렇게 백으로 이렇게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어깨에다가. 처음으로 이 작품을 수집한 일 처음으로 관객분들이 작품에 앉거나 누워볼 수 있었어요. 네. 소장품을 저희가 수집할 때 매뉴얼을 봤거든요. 작가분으로부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제한해달라. 이런 것들을 썼는데 여기에 작품에 관객이 앉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장품이 되고 나면 그 작품의 보존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니까 수집 후에는 야외에 설치된다거나 관객이 만진다거나 하는 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러니까 수집이 되고 나면 참 어떨 때는 이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작품을 또 보존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수집연구과 분들과 이제 작가님의 협조로 다행히 관객분들이 작품을 다양하게 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작가는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려면 셀 수 없이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고 부품 하나하나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처럼 저마다의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또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어우러지면서 관객분들이 그 공간을 누리면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관람객이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작품의 한 부분이 되기도 했고 또 진정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편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어우러짐이 이 전시 혹은 미술관의 궁극적인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엔 큐레이터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토대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런 거 했던 작가들이 여기 또 와있네. 미술관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이 작가들을 선택했던 거구나. 또는 왜 맨날 했던 사람이 하나 했더니만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큐레이터가 또 이 작가들을 선정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작가들의 경험이 여기 이 전시에 어떻게 축적되어 있는지를 상상하며 감상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혜승 작가의 작품이자 프로그램 티룸 2020이네요. 카페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 같은 곳, 저는 이 작품이 지금 이 현 상황에 어울리는 작업 같아요. 작가와 관객이 언택트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데 AR로 작가가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질문이나 이미지를 띄우면 관객은 그걸 보고 자신의 생각을 컵에 남기고 가죠. 다시 작가가 거기에 대답을 하거나 관객의 의견을 가상 공간에 삽입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져 나갑니다. 네. 이희승 작가와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대화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작품을 새로 제작한 것인데 조금 처음과는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여길 진짜 작품의 제목 티룸처럼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소통의 공간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생각을 나누는 장소가 됐어요. 작가랑 전시 전에 여러 번 대담을 했었는데요. 그때 남서울미술관은 작가 자신한테도 굉장히 낯선 공간이다. 그래서 이곳에 낙서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낙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낙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화시킨 것들을 어떻게 숨겨서 여기다 배치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AR, 가상공간에 관객들의 이야기를 남겨보기도 하고 작가가 거기에서 가상공간에서 질문하기도 하는 거죠. 참여자분들이 컵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면 작가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남겨주면 그것들을 다시 AR로 가져와서 재해석해서 배치하기도 하고 그대로 그 가상공간에 남겨주기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관객과 관객 간에 또 뭐 관객과 작가 간의 대화가 오가는 그런 연결되는 공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참여한 분들의 결과물들을 보면 주로 미술관에 하고 싶은 말이나 이곳에서 느낀 감정, 그리고 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의 하루 지나간 풍경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미술관에 오는 이유는 좋은 질문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쓴 것이었어요. 네,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생성되는 것 같은데 작품 제목을 티룸으로 정한 것도 미술관이 작가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관람자들도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에서도 미술관에서 나 자신과 주변을 다시 보고 또 좋은 질문을 찾고 참여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뭐 색다른 시도도 해보고 의문을 제기해보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네. 다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떤 문장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이 기억 남는다거나 그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시를 진행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네. 남서울미술관에 가족 대상으로 가족이 오는 많이 와요. 경우가 네. 많이 와서 좀 신기했었는데요. 맞아요. 특히 그 이혜승 작가님 작업 옆에 이제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았는데 거기에서 아이와 그다음 부모가 함께 그런 이혜승 작가님이 남겨주셨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로 찾아가고 대답하는 과정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거기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창작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약간 사진을 몰래 멀리서 찍었던 기억이. 네. 네, 선생님은 박현정 작가의 블라인드 스튜디오 추리극에 참여하셨잖아요. 네. 이 추리극은 막연히 뭔가 예술 왜 이런 건데? 뭐 예술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 괴리감 대신에 이해를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3명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작가 스튜디오와 전시 사진을 보고 그것을 단서로 작가의 작업 세계나 생각을 추론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박현정 작가 같은 경우는 타인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또 관객 입장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인지 얘기해 볼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같이 진행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관객처럼 참여를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전에 추리해가면서 작품을 이해하는 건축 프로파일링 우리 이제 남서울 프로그램을 제가 예전에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쵸. 이번에 작가님이 진행을 해서 그런 거인지 제가 관람자 혹은 참여자로서 작가를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보통 미술관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관객들이 질문을 하면 즉 이제 작가분이 대답을 해주시고 잘 듣고 갑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서는 이번에 작가가 작업 공간 그리고 그 작가가 주로 쓰는 재료, 관심 분야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 살펴본 결과물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해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기도 했고. 프로그램은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는지?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요. 네. 추리해 나간다라는 거에 저도 진행을 해놓고 이게 좀 하려고 하니까 막상 참여하니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대미술을 전공을 했지만 저는 현대미술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관객과의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는 왜 미술 작품을 보려고 하나요? 우리에게 미술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죠. 네, 개인적으로 음악이라는 예술은 감정을 움직이고 감동을 느끼게 하는 감성? 이런 예술이라고 한다면 현대미술은 사고를 하게 되는 이성적인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작품을 즐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끔은 피로감을 만든다고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작가의 생각도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괴리감이나 피로감을 좀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고 조금 편안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편안한. 네. 네, 다경 선생님은 이 작가랑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때 같이 기획을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경 선생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네, 제가 기존에 그런 아티스트 토크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들으러 다녔었는데 그때 확실히 좀 위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위계 관계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약간 강연자는 앞에 계시고 뭔가 저희 모두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뭔가 내가 물어보기가 어렵기도 했고 그런 작가분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런 질문을 하면 무례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박현정 작가님이랑 다른 작가분들의 그런 스튜디오를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카드들 그리고 힌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작가를 알아갈 수 있는 좀 세밀하게 작품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없지만 작가의 뭐 사고 방식이라든지 작품을 만들어간 그 과정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네. 작가와 큐레이터 간에 혹은 관객 간에 또는 미술관 직원들 간에 왜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방이야. 결국은 서로를 이해 못해서 벌어지는 상황이니 박현정 작가는 그럼 작가를 이해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왜 작가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작업 과정을 다 펼쳐놓고
살펴보면서 이야기하자는 거지. 이러면 작가가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을까? 이곳은 미술관의 특별한 비밀 공간, 다락입니다. 하루에 5명 한정으로만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실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비밀 계단을 지나 올라가면 미술관이 사당으로 옮겨져 오면서 떨어져 나간 건축 조각들을 보실 수 있는데 얼굴 모양 같은 것도 있고 대체 이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기둥 조각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은은하고 아름다운 조명 밑에서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고고학자가 된 것처럼 수첩을 들고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사진 찍는 건 불가능한 유일한 구역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직원분들과는 올해 초부터 전시 컨셉을 어떻게 할지 이제 배치까지 다 공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미화와 전시 안내를 담당하시는 두 직원분은 직접 전시에 참여도 하셨죠. 네, 그렇죠. 작가분처럼 마치 전시에 참여를 하셨어요. 업무의 일지를 같이 저랑 작가랑 이제 직원 두 분이 같이 작성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술관의 시설이라든지 안내를 맡아주는 직원분들이 전시에 대해서 되게 더 이해가 되게 높고 또 같이 여럿이서 전시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전시를 진행함에 있어서 운영이나 참여를 부탁하고 이제 부탁받고 이렇게 하는 관계였었죠. 네, 근데 나중에는 누가 요청해서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냐, 수레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이렇게 착착 이렇게 박자가 맞춰지고 같이 호흡을 한다는 느낌이라는, 그런 교육할 때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참여한 직원분들도 중간중간 저랑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전시 공간이 내가 같이 만들어가고 내 이야기가 존재하는 공간 같다.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또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보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들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 큐레이터 쌤이 예전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가보신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이 너무 좋으셨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객분들이랑 그 경험을 함께 나눠보고 싶으시대.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미술관의 교육 자료들도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번 전시를 준비하고 이제 끝낸 느낌이 어떠세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전시를 하게 됐었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이 형식이 아무래도 전시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면은 대중이 기대하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 교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좀 망설여지긴 했어요. 프로그램과 전시를 오가는 다양한 기획들이 물론 좋은 기획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시라고 할 때 어떤 보이지 않는 틀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썰듯이 단절 이렇게 탁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경험이었고 교육과 공간과 작품 이렇게 모든 걸 다 연결해서 남서울미술관 전체를 사용해보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본 거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미술관 프로그램의 다음을 상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교육자가 아닌 이곳의 교육자가 아닌 관람자 입장에서 단점을 찾자면 네. 산만함이 살짝 느껴졌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 그 산만함 때문에 이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우아하게 행동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듯이 전시 진행 과정에 있어 작가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이 녹아든 전시는 사실 기간 동안에 관람객들이 참여하면서 소통된 내용들로 계속 채워져 가고 또 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 쌓여서 매일 전시 속에 그 작품들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움직이는 전시였단 말이죠. 진짜요? 그래서 네, 저는 느꼈습니다. 달라지고 변화하니까 관람객에 의해서 전시 기간에 같이 만들어 나가는 전시, 그리고 함께 좀 즐기는 미술관,
그런 의미에서 제목도 엉성한 미술관이라고 했던 것이 좀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기설기 짜여진 틈 그런 것들로 다양한 생각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엉성한 미술관 이런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 전시 이름 앞에 보면은 전시 이름 앞에 대기실 프로젝트라는 것이 붙잖아요. 네. 무언가를 대기하는 장소로 남서울미술관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 후에 어떤 미술관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까? 또 여기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미술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변화될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에듀케이터로서 관람객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 순간의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선생님이 또 특히 호흡에 능하시기 때문에 소통을 네. 그리고 이제 미술관 교육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전시로 보여지는 것도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었어요.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은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제 끌고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에듀케이터로서 전시에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뭔가 미술관을 거쳐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같은 것들을 좀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미술관에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느꼈다면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고 그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선생님들 두 분과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서로의 이런 이야기가 연결되는 곳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와 모두를 위한 환대의 과정을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